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이TV의 건입니다. 오늘은 뉴욕 지하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느꼈고 겪었고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다 모아서 이 영상에다가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까지 뉴욕에서 지하철 매일마다 탔었죠. 매일마다 타고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정도 이제 탔는데 정말 많은 매일마다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겪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뉴욕 지하철이 복잡하다는 뜻이죠. 복잡하고 어디인가를 갈 때마다 항상 뭔가 어떻게 가야 되지? 라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장애물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그런 장애물을 좀 미리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뉴욕 첫 번째로 뉴욕 지하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뉴욕 지하철 종류를 크게 나눠보자면 총 3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신식 지하철은 이제 전자식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지하철이고요. 분위기도 되게 밝고 그리고 일단은 노선도를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과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중앙 복도의 위에 이렇게 알려주는 표지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벽면 위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 있고 넥스트 스탑이 어디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잘 알려주는 그런 계기판이 있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신식 지하철이고요. 그걸 타시면 뭐 이제 원하시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그렇게 크게 이제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레벨이 이제 중간 단계 레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 가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도 뭐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 어디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가장 낮은 레벨에 있는 지하철인데 이 지하철은 표지판도 없어요. 표지판도 없고 가끔 음성도 안 나와요. 음성도 안 나오고 음성이 나왔는데 이제 되게 웅얼거리는 영어 그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지하철을 타시게 되면 이제 핸드폰을 필수로 가져가서 보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역에 도착할 때마다 여기가 어딘지 바깥에 있는 이제 바깥 상황을 보면서 여기 어디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레벨에 있는 지하철을 타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긴장하시고 타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지하철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3가지 종류의 지하철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복불복이라는 거죠. 거의 복불복이라서 언제는 되게 좋은 지하철 탔다가 또 언제는 이제 가장 낮은 레벨에 있는 지하철을 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불복이니까 항상 웬만하면은 구글맵 키시고 켜시면서 보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선을 이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호선이 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식으로 숫자로 된 호선도 있고 그리고 영어로 된 호선도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이루어지는 호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헤맬 수 있는데 몇 번 계속 타시다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뭐 숫자랑 그 알파벳이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로컬이 있고 익스프레스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로컬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완행 열차고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스는 급행 열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볼 때 표시를 동그라미로 보거든요. 숫자가 있으면 그 그러니까 숫자나 알파벳에 그 동그라미 모양의 그 색깔이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이거는 완행이라는 뜻입니다. 로컬이에요, 로컬. 그런데 이제 마른 목골이다. 마른 목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급행입니다.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2개를 항상 이제 유념해 두시고
동그라미가 제일 많긴 한데 가끔씩 익스프레스를 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이제 유념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노선표 같은 거 보시면 뭐 저는 이제 그거를 써요. 그 NYC 서브웨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그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NYC 서브웨이라는 그 앱이 있는데, 이 앱을 켜시고 보시면 이제 급행이 있고 완행을 어떻게 이제 표시를 하냐면, 급행은 하얀색 동그라미나 하얀색 표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행으로 가는 경우에는 검정색 그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파악을 해서 내가 타는 그 열차가 완행인지 급행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대와 지역별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타고 오는지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정보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출근 시간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출근 시간대랑 퇴근 시간대, 보통 여기는 뭐 8시부터 9시 정도 이제 출근하는 시간대고요.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대는 약간 좀 다른데 5시 반 정도부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예, 5시 반부터 한 7시 사이로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대라서 많이 이제 오고 가는데, 그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여러분들 그 여행 계획 짜실 때 너무 붐비는 지하철 타기 싫으시면은 이제 잠깐 그 약간 좀 늦게 출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정말 사람들이 오고 이제 타는 게 다른 게, 일단 저는 지금 숙소가 브루클린에 있거든요. 그래서 브루클린에 있는 숙소에서 잡았는데, 이 브루클린의 숙소는 브루클린 쪽으로 지하철이 갈수록 거의 95% 이상은 다 흑인분들이 이제 타십니다. 예. 그만큼 이제 브루클린이 이제 그 흑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그 퀸즈, 브루클린의 위쪽에 있는 퀸즈 쪽으로 가시면 거기는 또 남미 분들이랑 아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딱 그쪽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남미 분들이나 아시아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심지어는 제가 그때 한번 그 뉴월드 몰이라는 이제 그 푸드코트에 이제 싸고 맛있는 집들이 많다고 소개를 받아서 거기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는 뭐 완전 뭐 그 한국 간판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중국 간판도 많이 보이는, 뭔가 정말 뉴욕의 또 다른 그런 얼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 그쪽 지하철로 가시면 그런 분위기가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내 방송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안내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이제 지하철을 타면 안내 방송이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리고, 그리고 그 방송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게 거의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방송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대신에 그 역무원이 이제 마이크로 대면서 이제 방송을 해주는데, 이게 잘 안 들려요. 워낙에 웅성거리는 그 소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방송을 이제 잘 안 들리시면은 항상 구글맵을 켜시고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그랜드 스트리트라는 그 역에 이렇게 내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그랜드 스트리트라는 역을 딱 지나치니까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랜드 하고 끝입니다. 예, 그랜드 하고 끝이에요. 되게 쿨하죠. 디스타 뭐 이런 거 없고 뭐 그런 거 아무 정보 없고요. 그때 또 거기가 또 갈아타는 환승역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역 이름만 딱 쿨하게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랜드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예, 그런 게 약간 좀 신선한 재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완행이었던 차가 제가 겪은 건데요. 특히 주말에는 그 서브웨이 시스템이 갑자기 바뀌기도 합니다. 주말에 갑자기 서브웨이 시스템이 바뀌는데 제가 주말에 서브웨이 시스템이 바뀌는 그 한가운데 제가 타고 있었거든요. 이제 한 번은 센트럴 시티의 왼쪽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거기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안내 방송이. 근데 안내 방송이 잘 안 들린다고 했잖아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만 안 들리는 줄 알았더니만 외국인들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물어봐. 막 뭐라고 했니 쟤? 이러면서 쟤 뭐라고 한 거야? 하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들리나 보다. 그냥 그리고 쟤네들도 그냥 안 들린대요. 그래서 안 들린다고 하고 그냥 앉았는데 갑자기 그 안내 방송 멘트 방송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 기차가 완행에서 급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 멘트 이후로. 그러니까 멘트는 했다 이거죠. 멘트는 이제 급행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뀌고 나서 완전히 그냥 급행으로 바뀌니까 제가 원했던 그 정거장을 그냥 바로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지하철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냥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잘 걸린 타입이죠. 그래서 복불복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를 겪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탔던 차가 완행인데 갑자기 긴 멘트가 나오고 나서 급행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급행에서 내리시고 다시 반대쪽 방향으로 다시 타시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황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와이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욕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운행을 이동하는 도중에, 특히 지하철이니까 지하로 이동하는 도중에는 핸드폰을 쓸 수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 AT&T를 쓰고 있는데 AT&T는 일단 쓸 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거의 안 터집니다. 계속 노 서비스가 뜨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역에 딱 도착하면은 그때 문 열릴 때 잠깐 이제 좀 데이터가 터지기도 해요. 근데 또 문 닫히고 또 이동하면 또 다시 또 안 터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좀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미 아실 거예요. 뉴욕 지하철 데이터가 잘 안 터진다는 거. 또 보니까 뉴욕 지하철에서 메트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라고 하냐면 그 와이파이 이름이 뭐냐면 Transit Wireless Wi-Fi라는 거거든요. Transit Wireless Wi-Fi. 그래서 이 Transit Wireless Wi-F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줘요. 처음에 이제 저는 이게 뭔지 몰라서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와이파이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그 트랜짓 와이어리스 와이파이라는 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뭐 지하철에서 주는 건가? 아니면 딴 사람이 해커용으로 쓰는 건가? 막 되게 걱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하철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물론 이제 무료긴 한데 약간 좀 이제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영상, 광고 있죠, 광고를 하나 다 봐야 돼. 그러니까 광고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스킵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길 때 스킵하면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하철 이동하는 도중에는 안 터져요. 안 터질 때가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쓴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와이파이가 제공될 때도 있다. 그때는 광고 다 보시고 그 스킵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된다. 요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거의 근데 안 될 때가 많아서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의할 점 2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을 하실 때 보통 메트로카드 무제한 이용권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7days랑 30days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unlimited 패스를 사시면 이제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한번 나가셨다가 개찰구를 통해서 엑시트로 나가셨다가 바로 들어오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 하나의 카드로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그런 이제 추측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무제한 패스라도 이제 나갔다가 개찰구를 엑세트로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오진 못한다. 그래서 얼마 동안 기다려야 다시 그게 풀리는지는 제가 실험은 안 해봤는데 꽤 그래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얼마 동안은 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실수로 나가셨다가 여기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지하철을 이용해야 될 경우가 생기시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영무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영무원한테 이제 상황을 얘기하시고 이제 다시 그 개찰구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제 일단 그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화면에 뭐라고 뜨냐면 just used라고 써 있어요. just used. 그러니까 당신이 방금 썼다 이거.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뜨거든요. 그럼 이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 화면이 뜨고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영무원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무원한테 내가 실수로 I made a mistake.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수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여기가 아니다. This is not the subway station I wanted.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시 I wanted to go inside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실 때 영무원이 알았다고 그냥 그 버튼을 눌러줘요. 그러면은 그 개찰구 들어가는 거 카드 찍는 거 말고 옆에 비상문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비상문 열어주면 그 비상문으로 여시고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무원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뭐 당황하지 마시고 막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영무원한테 물어보셔서 내가 실수로 나갔다가 지금 여기가 아니다,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뭐 특이한 일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영무원이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약간 격가지 얘기긴 하지만 종종 제가 그냥 무임승차 하시는 외국인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겠죠. 현지인들 중에 종종 그냥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임승차보다는 이렇게 무제한 패스를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무제한 패스를 쓸 때 이러한 그 단점들이 있다는 걸 영무원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무원이 막 너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항상 물어보시고 영무원한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건 이제 한국 지하철과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그 점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꼭 놓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해요. 일단 우리가 구글맵을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구글맵으로 여기 이제 어디 도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환승해야 되는 그 역의 그 이름이랑, 그러니까 구글맵에 나오는 그 역의 이름이랑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하철의 역 이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퀸즈 쪽에서 이제 맨하튼 쪽으로 이제 오는 길에서 분명히 저는 이 구글맵에 그 다른 이름으로 이제 루즈벨트 애버뉴라는 그 역인데 그 루즈벨트 애버뉴라는 역 이름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탄 그 호선에 그 이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원했던 그 역은 분명히 좀 두 정거장인가 더 뒤에 있는데 그 역 이름이 다른 이름인 거예요. 루즈벨트 애버뉴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역 이름이 환승하면서 호선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역은 서울역이 1호선과 4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호선과 4호선의 서울역을 우리는 그냥 서울역이라고 합니다. 1호선도 서울역이고요. 4호선도 서울역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환승하는 건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환승역으로 이제 서울역, 4호선 서울역에서 1호선 서울역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개념이 달라요. 뉴욕은 어떤 개념이냐면 1호선이 서울역이었으면은 4호선은 서울역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서울광장역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환승은 우리랑 똑같이 무료 환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선도를 잘 보시면 그 노선도에 그 검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이 환승할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환승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같은 역이라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같은 역인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호선마다 그냥 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역에서 B역으로 그냥 무료 환승 해주는 거지 이 역이 같은 역은 아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뉴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탔던 그 역이 이제 7호선에 74th Street이었거든요. 74th Street이었는데 제가 알파벳 E 2호선으로 이제 갈아타야 됐었어요. 갈아탈 때 보니까 루즈벨트 애비뉴 잭슨 하이츠 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맵에서는 루즈벨트 애비뉴 잭슨 하이츠 역으로 가시라, 거기까지 가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하철 노선도에는 74th Street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호선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다르구나, 그거를 이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거 꼭 유념해 두시고, 제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 소도 연결된 거, 환승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제가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런 그 일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모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뉴욕 지하철은 뭐 뉴욕을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역이에요. 최근에 이제 제가 뉴욕에서 영화 조커를 봤는데요. 영화 조커를 보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이죠. 지금보다 수십 년 전에 뉴욕에, 물론 거기는 아캄시티라고 나오긴 하지만 누가 봐도 뉴욕이에요. 예, 뉴욕에 있는 그 지하철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정말 살벌했어요. 뉴욕 지하철이 항상 낙서가 만연해 있고 타기가 되게 두려운 그런 약간 좀 어둡고 음산한 그런 분위기 중 하나였는데, 지금의 뉴욕 지하철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 특히 이제 낮에 가시면 뭐 우리나라 지하철과 거의 뭐 별반 다를 거 없으니까 약간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할 점만 몇 가지 보완하시고 알아두시고 가시면 즐겁게 차 없이도 뉴욕 시내를 마음껏 우리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